반갑습니다. 행복한 경제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할까? 내 사업 아이템은 좋은데 왜 번번이 투자 유치에 실패할까? 아니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치솟아서 통장 잔고가 바닥을 기는 것 같아 불안해. 이런 고민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겪는 이런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그들이 숙소에서 라면만 먹던 시절, 가진 것이라곤 꿈과 열정뿐이던 그들이 어떻게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 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너무나도 명확한 경제학적 원칙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원칙들을 날카롭게 파헤쳐보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자원 부족 속 핵심 가치 집중, 결핍을 차별화로 승화시키다. BTS는 데뷔 초 이름 없는 중소기획사의 아이돌이었습니다. 당시 K-팝 시장은 대형 기획사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화려한 무대와 마케팅으로 경쟁하던 시기였죠. BTS에게는 그런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홍보 비용은커녕 식비조차 빠듯해서 숙소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결핍을 차별화로 승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례 1. 진정성 있는 음악이라는 핵심 가치의 올인. 돈이 없으니 대중이 좋아할 만한 뻔한 곡 대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또래 청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학교 3부작 앨범들은 당시 획일적인 아이돌 음악과는 전혀 달랐죠. 애노 같은 곡의 가사를 보면 어른들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며 왜 나보고 공부래 같은 직설적인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당시 청소년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2013년 데뷔 당시 멜론 등 주요 음원 차트에서 100위권 밖을 맴돌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특정 팬층에게는 강력한 울림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례 2. 스토리텔링으로 몰입도 강화. 화려한 뮤직비디오를 만들 돈이 부족했으니 대신 앨범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스토리텔링에 공을 들였습니다. 화양연화 시리즈는 청춘의 아름다움과 불안을 동시에 다루며 팬들에게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선 서사를 제공했습니다. 팬들이 앨범 해석에 몰두하게 하고 다음 앨범을 기다리게 만드는 강력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팬들이 직접 앨범 속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고 공유하는 팬 이론 문화는 강력한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낳았죠. 사례 3. 힙합 아이돌이라는 정체성. 데뷔 초부터 힙합 기반의 퍼포먼스와 음악을 고수하며 당시 유행하던 칼군무 아이돌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는 초기에는 대중적이지 않을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BTS만의 확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3년 데뷔 쇼케이스에서 랩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자신들의 음악적 불의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월세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청년들, 혹은 사업 아이템은 좋은데 투자 유치가 안 돼서 막막한 스타트업 대표님들, 이 사례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부족한 자원 때문에 포기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 남들과 다른 우리만의 핵심 가치를 날카롭게 다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결핍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독창적으로 만들 최고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관계의 경제학입니다. 기존 K-팝 아이돌들이 TV 방송, 라디오 등 전통 미디어에 의존했다면 BTS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당시 신흥 미디어였던 SNS, 특히 트위터와 유튜브, 그리고 브이라이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홍보 수단이 아니라 팬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핵심 플랫폼이었습니다. 사례 1. 트위터 일상 공유로 친밀감 극대화. 멤버들은 거의 매일 트위터에 연습 영상, 일상 사진, 심지어는 숙소에서 찍은 셀카까지 올리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2013년 데뷔 이후 이들의 트위터 계정은 다른 아이돌 그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나도 저들의 삶의 일부라는 친밀감을 느끼게 했고,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BTS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른 그룹들이 기획사의 통제 아래 정제된 모습만 보여줄 때 BTS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며 진정성을 쌓았죠. 사례 2. 브이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소통. 브이라이브는 멤버들이 실시간으로 팬들과 대화하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소통의 장을 넓혔습니다. 방탄소년단 밤 같은 자체 제작 콘텐츠는 멤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내며 팬덤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팬들은 마치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는 강력한 충성 팬덤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팬덤은 앨범 구매, 스트리밍, 투표 등 그룹을 성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제적 주체가 되었습니다. 사례 3. 웨벌스라는 자체 플랫폼 구축. 단순히 외부 플랫폼에 머무르지 않고 나중에는 웨벌스라는 자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2019년 런칭된 위버스는 전 세계 팬들이 한 공간에서 소통하고 굿즈를 구매하는 등 팬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팬덤을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참여형 공동체로 진화시킨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회식 끝나고 택시비 아끼려고 지하철 막차 시간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시죠? 혹은 퇴사하고 나니 그만 턴 인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험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BTS의 사례는 단기적인 이익을 쫓는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형자산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관계가 결국은 홍보, 마케팅, 심지어 위기관리까지 담당하는 강력한 경제적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죠. 진정성 있는 관계는 어떤 유료 광고보다도 강력한 파급력을 가집니다. 3. 자기 투자의 중요성. 성장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다. 마지막 원칙은 바로 자기 투자입니다. BTS 멤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는데 아낌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사례 1. 작사, 작곡 참여로 음악적 독립성 확보. RM, 슈가, 제이홉의 랩9뿐만 아니라 보컬라인 멤버들까지 앨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 작곡가에게 곡을 받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음악에 담아내는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2020년 발표된 앨범 B는 멤버들이 기획부터 곡 작업, 디자인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그들의 음악적 역량과 독립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들이 직접 만든 음악은 진정성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놨고, 이는 어떤 외부 자본보다도 강력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사례 2. 언어 학습과 글로벌 소통 능력. RM을 필두로 멤버들은 꾸준히 외국어 학습에 매진했습니다. RM은 해외 인터뷰에서 유창한 영어로 팀을 대표해 답변하며 뇌생남 이미지를 구축했고, 다른 멤버들도 해외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해외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했고, 특히 빌보드 시상식이나 UN 연설 등 중요한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능력을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폭발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사례 3. 꾸준한 연습과 자기 관리.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연습과 철저한 자기 관리는 이들의 퍼포먼스 수준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이돌은 수명이 짧다는 편견을 깨고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죠. 2020년 그래미 어워드 단독 공연에서는 완벽한 라이브와 퍼포먼스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팬들에게 보여주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배달비 4,000원이 아까워서 포장 주문하러 슬리퍼 신고 나가본 경험 저만 있는 거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원에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을까요? BTS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성장 그 자체가 곧 브랜드가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외부 조건이 좋지 않아도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자기 투자는 결국 가장 확실한 성공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BTS의 성공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북극성 찾기.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마세요.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 나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북극성을 찾으십시오. BTS가
청춘에게 위로를 주는 음악이라는 북극성을 지켰듯이 말입니다. 이 북극성이 여러분의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 자산에 투자하기. 단순히 명함만 주고받는 인맥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내 주변의 사람들과 깊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위기 때 나를 지탱해주고 기회 때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형 자산이 됩니다. 오늘 당장 고마운 사람에게 진심이 담긴 메시지 한 통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성장 근육 키우기. 외부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의 성장 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독서, 학습, 새로운 경험, 꾸준한 자기 개발 등 어떤 형태로든 매일 조금씩 나를 발전시키는 투자를 멈추지 마세요. 이 성장 근육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핵심 경쟁력을 만들어줄 겁니다. 하루 15분이라도 좋으니 내가 배우고 싶은 분야의 영상이나 책을 꾸준히 접해보시죠. 자,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BTS의 성공이 단순히 운이나 특정 기획사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과연 이 세 가지 원칙이 여러분의 삶과 비즈니스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라면만 먹던 시절에도 이 원칙들을 지켰던 BTS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우리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행복한 경제학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